파나마 페이퍼스 조세 도피처에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도록 파나마의 로펌이 도와준 이 관련 어떤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난리인데요. 자, 중국. 제가 중국 부패해서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나마 문건 속에 중국인이 2만 명입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 중에 상당수의 홍색 귀족, 중국의 홍색 귀족이라 하면 공산당 지도층의 자손들입니다. 대거 포함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중국이요, 겉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양을 띠고 있어도 중국에 있는 대규모 어떤 큰 회사들, 그리고 공기업들, 그리고 돈이 되는 벤처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IT 기업들까지도 다수가 다 이 홍색 귀족들이 실제로 주인하고는 다르게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뭐 부패 척결인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 이 기득권 청산인이 걸릴 수 있으니까 뒤로 다 이렇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조세 도피처에 다 위장회사를 만들어서 남명의로 이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재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2만 명이다라는 건데, 이 파나마의 법률사무소 모색 폰세카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에 보도했는데요. 이 회사의 34개 지점 중에서 9개가 중국에 있고 지난해에만 10,000곳의 중국계 기업이 서비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 파나마 이 로펌 모색 폰세카라는데 참 엄청난 회사입니다. 도둑질 해먹는 걸 도우는데 지점이 세계에 34개가 있고 그 중에 9개가 중국에 있고 10,000개의 중국 기업이 도움을 받았다. 10,000개의 중국 기업이 돈을 빼돌리는데 이 회사를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데 중국의 경제가 살아요? 자, 이러는데 중국의 경제가 살겠다는 분은 오늘 또 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특히 중국을 이끄는 전현직 상무위원들이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동원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문건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외신들은 레드 노빌리티, 즉 홍색 귀족이라고 부르는 색깔만 빨갛지요, 공산당. 겉은 자본주의의 썩은 놈들보다 더 썩어버린 놈들입니다. 외신들은 권력을 등에업고 이 자들이 자기 배만 불렸다는 겁니다. 홍색 귀족은 공산당을 뜻하는 홍색과 특권층을 뜻하는 귀족이 합쳐진 합성어로 중국 공산당 전현직 최고위층 자손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물론 부패한 놈들을 비꼬는 거겠죠. 이들은 부모를 후광으로 해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은 뉴인산, 지금 중국 서해로입니다. 상무위원회 며느리 자리칭이 2009년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울트라 타임 투자회사의 이사 겸 주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고요. 장가오이 중국 서열 7위 상무위원입니다. 역시 사이 리성포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3개 회사의 주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진핑 매형 덩자구이도 버진 아일랜드 회사 소유한 게 3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6명의 전임 상무위원회 자녀와 친인척들도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칭인 전 상무위원회 외손녀 리저단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1학년에 다닐 때 2010년 16살의 나이로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세워서 베이징에 투자한 걸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검은 머리 외국인하고 똑같죠. 한국의 재벌들이나 권력층의 자녀들이 외국에 이런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자기가 가진 돈을 중간에 이렇게 외국으로 빼돌려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투자해서 주식을 장난을 쳐서 돈을 벌어가는 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회사에 역으로 자기들 해외로 빼돌린 돈을 가지고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한 바퀴 돌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리씨 가족들이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리저단을 대신해 회사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외신들이 밝혔는데요. 리는 학창시절 상류층 파티에 참석해 다이애나 빈의 조카 등과 찍은 사진이 이 보고에 실리기도 하는 등 사치 생활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이 정징홍 전 부주석의 남동생 정징화이와 텐지원 전 부총리의 아들 텐청강은 같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에 두 사람은 남태평양 조서에 피처인 니우에의 2006년 설립한 회사의 이사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색 폰세카라는 이 파나마의 로펌이 세계 각국의 조서 피난처를 싹 다 확보해 두고 어느 나라로 피난시켜 드릴까요? 이거 다인 겁니다. 자,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의 손녀 사이인 천동성은 2011년 버진 아일랜드의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중국 지도청 친인척들의 역의 기업 설립은 대부분 후진타오 집권기 2004년에서 1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중국 권력청의 고질적인 해외 재산 도피 관행이 드러났다고 영국 가디언은 지적하면서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은 공직 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친인척들을 통해서 편법으로 부를 쌓아오고 있다. 한편 중국 관영 황구시보 영업하는 파나마 페이퍼스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세력이라는 제목하에 파나마 페이퍼스는 서방의 음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푸틴이 했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과 같은 이념을 공유하지 않은 국가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소셜미디어에 오른 관련 뉴스와 댓글을 삭제하고 관련 키워드를 금지어로 지정하는 등 재빨리 보도 통제에 나섰는데요. AP통신은 시 주석이 이미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올해 들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큰 위협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랬습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중국을 끌어가면서요. 중국이 지투니 뭐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부패로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은 어느 날 붕괴될 겁니다. 청나라가 그랬고 명나라가 그랬고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그랬고 이제는 공산당 정부가 그렇습니다. 장개석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도망을 와서 부패 척결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싱가포르의 이광요가 가장 집중한 것이 부패 척결입니다. 중국의 역사에는 고고히 흐르는 부패의 문제가 있습니다. 황관들이 판을 치고 모든 매감 매직을 다 돈으로 했습니다. 그냥 뺏을 자리도 다 사고 팔았죠. 그래서 중국의 역도 왕조는 정확하게 정명, 그 다음에 원, 송 전부 다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이 민중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왕조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중국이 망하거나 말거나 알 바 없는데요. 중국하고 우리 경제가 또 우리의 어떤 외교 안보가 너무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멀리해야 살지 가까이 하다가는 어느 날 같이 한 방에 간다고. 어제 4마리의 용이 다 꺼져가는데 그 중에 3마리가 중국이고 한국이 하나 들어있는데 한국이 중화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4용이 같이 무너져 가는데 포함되었다라고 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데도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싶습니까? 중국의 저 지금 공산주의 체제는요 머지않아서 부패와 자기 모순으로 100% 무너질 겁니다. 1, 2년 안에 경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 시나리오 5일 위스콘신주에서 크루저가 이기니까 트럼프가 자력으로 백악관에 가는 게 빨간불이 켜졌다고 난립니다. 자, 이 와중에 벌써 공화당 지도부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 40대고 지난번 대선에 밋 롬니의 그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온 바 있죠. 자, 이 친구 지금 미국의 기득권이 공화당 기득권이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나올 경우에 본선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한테 무조건 패한다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4일부터 이틀간 미국 대선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라이언이 7월달에 공화당 중재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끌어내라 버리고 2인 크루즈도 버려버리고 공화당이 가장 안정적이고 어떤 이 기득권의 의미에 맞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본선에 내세울 경우에 이렇게 되면 미국 공화당은 당이 아니죠. 유권자들이 투표한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공화당이 지도부가 후보를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힐러리한테 진다는 거예요. 샌더스한테도 진다는 겁니다. 클린턴과 이 샌더스는 각각 40%와 41%를 얻어서 34%를 얻은 라이언한테 이긴다는 거예요. 샌더스가 더 이기는 거죠. 그래서 라이언이 클린턴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28%의 공화당 유권자들이 다른 사람을 찍겠다고 하고 샌더스하고 할 때도 24%가 다른 사람을 찍겠다고 한답니다. 자, 설문에 의한 공화당 유권자들 59%만 폴 라이언을 지지한다고 했으나 부정적으로 대답한 것도 30%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두 후보가 공화당에 즉 이 트럼프가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7월달까지 당 지도부가 중재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놓고 51%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미국의 이 여론조사 결과는 뭐 과반수가 되든 안 되든 가장 많은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이렇게 지명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51%가요. 또 34%는 중재 전당대회에서 공개 투표로 대선 후보를 정해야 되고 4%만이 지도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도부가 하지 않을 때는 폴 라이언이 경선에서 뛰고 있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인 오린 해치 상원 의원, 공화당입니다. 물론 폴 라이언이 대권 후보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미국의 공화당이요 이제는 파시스트처럼 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트럼프 보고 파시스트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들이 더한 것 같습니다. 자, 크루즈는 이번에 위스콘신에서 이겨서 기세가 조금 살았죠. 물론 아직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근데 반 트럼프 기치하에 당내 계파와 모든 그룹이 자기한테 뭉쳐라. 그래서 자기가 당의 대표가 되겠다. 물론 1위가 아니지만 2위로서 트럼프는 문제가 있다 해서 존 케이시까지 표까지 모으고 그리고 공화당이 주류가 밀어줘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당 주류 입장에서는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듯이 크루즈 역시 못마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크루즈도 원래 강경파고 크루즈가 내세우는 여러가지 정책이나 말들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를 경멸한다고 해서 크루즈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현재 공화당 주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오랫동안 당의 주류와 대립각을 세워온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2013년에는 강경보수운동 장애 세력인 티파티를 등이었고 상원에 입성했는데요. 이 티파티가 밀은 친구예요. 상하원의 당 지도부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연방정부 셧다운, 즉 예산이 통과 안 되면서 기능이 정지되는 그런 것들을 압박했고 정치적으로 항상 대책점에서 왔다는 겁니다. 또 하버드 법대 토론 클럽 출신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비타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당 주류 인사가 대부분 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비호감형 인물로 손꼽히고 있어서 우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도 싫고 크루즈도 싫어서 중도 온건 노선의 존 케이식이 또는 또 다른 의외의 사람이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이 크루즈는 지금 역시 지는 트럼프를 한마디로 악동이자 막말, 막무가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지한테 뭉쳐라는데 사람들은 트럼프나 크루즈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